그거를 몰래 타먹곤 했었는데 하여간 그 네스킥을 섞어 마시면 그런대로 곧잘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 대신 치즈를 먹습니다. 사실 우유를 잘못 먹게 되거나 또 맞지 않는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이 우유는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칼슘부터 단백질까지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침 출근길에 바쁘신 분들은 또 식사 대용으로 우유 한 잔을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요즘은 단백질과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꼭 우유가 아니더라도 대체 식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7, 80% 정도는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의 부족으로 인해 배앓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유를 드셔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유당불내증이 있는데요. 제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우유 급식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흰 우유의 냄새를 맡으면 이게 좀 뭔가 비릿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특히 또 빈속에 먹으면 이 뭔가 위에서부터 이 아지랑이가 싹 올라오면서 기름진 튀김을 연속으로 먹은 것 같은 멀미까지 느껴졌었는데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 우유에다가 네스킥 아시죠? 이 초코맛, 딸기맛 그거를 몰래 타먹곤 했었는데 하여간 그 네스킥을 섞어 마시면 그런대로 곧잘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 대신 치즈를 먹습니다. 또 요즘은 커피 우유나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처럼 가공 우유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고소한 우유나 또 고칼슘 우유, 또 저지방 우유 같은 그 종류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유가 이 성장기를 비롯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접하고 먹다 보니 이 완전한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유를 잘못 먹게 되거나 또 맞지 않는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생마입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인터넷에 위장이 좋은 식품 레시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10중 8구 우유 플러스 생마 플러스 꿀 이 조합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이 우유와 생마를 함께 먹게 되면 결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생마 껍질은 이 수산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이 수산염이 풍부한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산염이 칼슘과 만나게 되면 이 체외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체내로 그대로 쌓이면서 이 근육통 또 신장 결석, 또 요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석에 기왕력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가급적 생마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마 이외에도 또 시금치나 비트에도 이 수산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유와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 두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이 우유에 설탕을 직접 넣어서 드시는 일은 드물겠지만 커피나 라떼를 만들어 먹을 때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어서 먹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유와 설탕을 함께 먹게 되면 설탕이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로리를 높여서 혈당 수치를 확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달달하게 드시겠다고 설탕 추가, 시럽 추가는 너무너무 위험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이 들어있지만 이 산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레몬처럼 pH가 낮은 과일은 대부분 우유와 궁합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우유의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카제인 단백질의 이 독특한 성질 때문인데요. 끓인 우유에 식초를 넣으면 이 물에 기름이 뜨듯이 이 몽글몽글하게 덩어리가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우유 속의 카제인 단백질이 산과 만나 응고가 되는데 이런 원리로 발효시키면 치즈가 됩니다. 이 우유는 위산과 만나도 응고가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pH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 응고가 더 심해지고 이 하루 종일 체한 듯 속이 더부룩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뿐만 아니라 이 자몽, 라임, 또 오렌지, 또 자두와 토마토 등 pH가 낮은 과일은 우유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체질이나 고령인 분들은 특히 이런 궁합은 멀리 하셔야 하고요. 대신에 바나나, 또 수박, 멜론 같은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고구마인데요.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고구마 라떼 진짜 맛있는데 어쩌죠 이제? 고구마는 우유에 부족한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고 위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구마를 드시고 이 생목이 오르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 생목이 오르는 이유는 이 위장의 기능이 식사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데요. 이처럼 위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이 위장의 근육이 피로를 느끼게 되고
굳어져 무기력해집니다. 또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는 것도 이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생목이 오르는 증상이 꼭 고구마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특정 음식에서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구마나 옥수수, 달고 찐득한 음식이나 또 뻑뻑한 음식 또한 이 생목을 일으키는 주요 음식이기 때문에 평소 소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가급적 피하셔야 하고요. 더불어 우유 속의 포화지방산은 위와 식도에 관략근을 이완시켜 이 위산 역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심한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구마와 우유의 이 꿀조합을 절대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최선의 방법은 저지방 우유를 드시는 것이 고구마의 소화와 흡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째는 바로 약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약 드실 때 물이랑 함께 드시잖아요. 이 물은 중성의 산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을 분해할 때 우리 몸에 큰 변화나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을 드실 때 이 물 대신 우유나 음료수를 함께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약을 먹을 때 이 탄산이나 주스, 또 커피는 약의 흡수율과 대사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의 분해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유는 어떨까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는 성장기 아이들과 또 골다공증 우려가 있는 어른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철분 또 락트산이 약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약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그 첫 번째는 바로 감기약입니다. 감기약을 우유와 함께 먹게 되면 감기 약제가 체내 흡수가 되지 못하고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하여서 위벽에서 약물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염증성 질환에 들어가는 항생제와 또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항진균제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과 퀸놀론 계열의 이 항생제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 또 마그네슘의 이온과 약물이 같이 결합하게 되면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약물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약효가 떨어지겠죠. 그러니 약 처방을 받으실 때 이 항생제가 들어있다면 되도록 우유와 함께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약 세 번째는 바로 갑상선 호르몬 약입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 먹는 이 레보타이록신 성분이 이 우유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레보타이록신은 이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인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유와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네 번째는 바로 변비약입니다. 변비약은 대장에서 약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산에 녹지 않도록 이 코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코팅된 변비약을 이 알칼리성인 우유와 함께 먹게 되면 이 위산이 중화되면서 대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위에서 코팅이 손상되어서 약물이 녹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약효가 저하되고 복통이나 위경련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으니 변비약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자, 5번째는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 섭취 때문에 이 우유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골다공증 약 성분 중에 이 비스포네이트 계열 치료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이 우유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유 속의 칼슘과 이 마그네슘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약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중에 혹시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꼭 피하시고요. 이 우유를 꼭 드셔야 하는 경우라면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적어도 2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은 꼭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유와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우유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요.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시청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더욱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